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신성통상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 익숙해지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신성통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우선 먼저 신성통상의 주주들을 보면 가나안이라는 회사가 28.62%예요. 그리고 염태순 그 회장님이 21.6%고 에이시언 패션이 15.3%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통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려면 이게 신성통상이 있어요. 신성통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염태순 회장님이 있죠. 염태순 회장님 주주를 보면 그 다음에 또 주주가 누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이 있고 그 다음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그릴게요. 아예 자, 염태순 회장님을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신성통상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그 다음에 AM 패션이 있어요. AM 패션, 에이시언 패션이죠. 에이시언 패션. 그래서 염태순 회장님이 신성통상의 주식을 21.6% 가지고 있어요. 21.6%. 21.6%. 그리고 또 신성통상 그다음에 에이시언 패션은 신성통상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15.3%. 그리고 가나안은 신성통상에 또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28.62%. 그렇죠. 즉 가나안이 최대주주, 신성통상의 최대주주. 자, 그러면 이 가나안의 또 주주는 누가 있냐면 가나안이라는 회사에 이 가나안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가방을 만드는 회사예요. 가방을. 원래 이 염태순 이 회장님이 그 원래 이제 이 가나안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가나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신성통상을 인수를 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그 가나안이라는 회사는 가방을 만드는 회사예요. 가방. 원래는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데 보통 해외에 어떤 유명한 브랜드의 OEM 업체인데 자꾸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은 납품 가격이 10,000원인데 해외 유명 브랜드들은 한 10만 원 정도에 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아이찜이라고 백팩이요, 백팩. 10대, 20대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백팩. 가방이죠, 가방. 아이찜. 이게 상당히 많이 팔렸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이게 유명한 게 이제 이거 아이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잔스포츠라든지 이스트팩, 노스페이스의 가방을 OEM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매출이 한 2천억 대예요. 매출이 한 2,500억, 2,400억. 꽤 되죠? 2,500, 2,400. 뭐예요? 이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거야. 9월 1일부터 2018년도 8월 31일까지. 예, 예. 이게 보통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2,500억 대 400억 대 되는 회사. 그리고 주주가 보면 가나안의 주주도 막 주목이 되죠. 염태순, 염상원, 에이시언 패션. 자, 그럼 가나안의 주주는 누구예요? 염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염상원. 그쵸? 염상원이가 82.4%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염태순 회장의 아들이 염상원이에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아들. 즉 보통 가나안이 지금 신성통상의 최대 주주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의 최대 주주가 지금 염상원, 즉 아들로 지금 뭐예요? 지분이 거의 구조 정리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지배 구조를 상당히 많이 이전을 한 거예요. 지금 거의 완료가 거의 돼가고 있죠. 82.4%니까. 그리고 가나안의
또 염태순 회장님이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10% 아까 갖고 있었죠. 10% 가지고 있고 또 에이시언 패션이 또 가지고 있죠. 에이시언 패션이 7.5%를 가지고 있어요. 7.5. 맞나요? 한번 볼까요? 에이시언 패션이 네, 잠깐만요. 가난 7.57이네요. 7.57 맞네요. 7.57. 예. 자, 그럼 에이시언 패션 한번 볼게요. 에이시언 패션. 에이시언 패션은 뭐냐면 프렘 퀴즈, 그 다음에 EM 프렘 등 좀 이런 어떤 패션 업체예요. 패션 업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패션 업체인데 이것도 보면 염태순 회장이 41.2% 최대 주주죠. 그다음 가난 있고 그다음 신성통상 이게 중복이 되죠. 자, 뭐 에이시언 패션의 주주는 누구예요? 염태순 회장이 최대 주주 41.2%. 그다음에 또 누가 신성통상이 또 상호를 가지고 있어요. 22.7%. 그쵸? 22.7%.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이 그쵸? 가나안이 또 가지고 있죠. 에이시언 패션을 가나안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어요? 36%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신성통상과 에이시언 패션은 어때요? 주식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그쵸? 가지고 있죠. 서로 가지고 10%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신성통상 가지고 있지만 신성통상은 가나안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쵸? 에이시언 패션과 신성통상은 주식을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주라고 해요. 상호주. 그래서 뭐냐면 서로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의결권 제한이 되는 게 뭐냐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보통 이제 자기 주식이 있어요. 자기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상호주가 있어요. 상호주. 그리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조를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환 출자. 그쵸? 계속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맞물려서 계속. 이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여기 이 가난 그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그 회사입니다. 이게 뭐 거의 50년이 넘은 회사예요. 1960년대에 설립이 됐어요. 60년대 한번 볼까요? 지금 회사의 기여를 보면 이 회사 보면 연결 종속 회사 보면 봉제 임가공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산이에요. 생산.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니카라과나 베트남, 미얀마 등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산 유동화 회사도 가지고 있죠. 자산 유동화 회사는 좀 한번 설명할까요? 생산 공장이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이 회사는 좀 생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산까지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는 OEM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OEM. 그쵸? OEM 회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해외 메이커 브랜드 있는 회사들의 어떤 생산을 담당하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라든지 월마트, 아디다스 등 30개 외국 업체에 어떤 OEM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이 회사는 OEM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구나.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 업체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술은 있다는 거예요. 제조 기술은 뛰어나다는 거죠.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 어떤 그 외국 업체에 OEM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유동화 회사가 있죠. 유동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의 특성이 뭐냐면 아까 뭐 우리가 그 휠라 코리아나 그 다음에 어떤 코엘 패션 이런 회사들 아니면 배럴 이런 회사들 보면 매출 채권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요. 근데 이 회사는 상당히 커요. 매출 대비. 그죠? 매출 대비 상당히 크죠? 근데 뭐냐면 이 회사 그래서 매출 채권이 크다 보니까 뭐예요? 이 현금 흐름이 나쁘잖아요. 현금 흐름이 나쁘다 보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이 아까 그 유동화 회사 있죠.
이 회사를 통해서 뭐냐면, 자, 이 신성통상이 있어요. 신성통상. 신성통상이 있으면 이제 이걸 SPC라고 해요. SPC.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요. 특수목적법인. 이 SPC를 통해서 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뭐냐면 매출 채권을 신탁을 해요. 신탁. 신탁을 하면 이 회사는 뭐예요? 여기다 뭘 주냐면 후순위 채권을 줘요.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사채를 사채 형식으로 줘요. 그러면 이 회사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자산이거든요. 자산. 자, 그리고 신탁회사는 또 뭐예요? 인수기관한테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유동화증권을 발행을 해요. 유동화증권을 발행을 하면 인수기관이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가 이제 뭐예요? 유동화증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신용 평가 회사에서 신용 평가하고 그다음에 신용을 보강한다. 보강회사에서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신성통상은 매출 채권을 SPC 즉 SI 제9차나 그다음에 SI 네오스타 제4차 SI 제9 이런데 신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동화 시키는 거예요. 유동화. 설립일자가 1968년 1월 11일이에요. 즉 51년이 됐어요. 51년 업력이. 그리고 75년도에 상장된 법인이에요. 상당히 오래 전에 이 회사는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염태순 아까 가난 있죠? 가난하고 그다음에 염태순 회장이 이제 이 신성통상을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언제 했냐면 2002년도에 인수를 한 거예요. 2002년도. 2002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 원래는 이 신성통상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수출 실적도 올리고 하면서 1973년도에 지금은 이제 해체가 됐지만 대우그룹에 인수가 된다고요. 대우그룹에. 예, 대우 쪽에. 그러다가 이제 대우그룹에 이제 한 13억 주, 그 당시 13억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이때 13억이 인수가 됐으니까. 이때 1973년도에 13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13억이 인수가 되고, 그래서 대우 계열사로, 대기업 계열사로 있다가, 이제 IMF 때 이제 대우그룹이 어떻게 돼요? 공중분해가 되잖아요. 공중분해가 되면서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요. 신성통상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가난 염태순 이 회장님이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가방만 만들고 있다가 어때요? 패션으로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여기 보면 이제 2012년도에 탑 10 브랜드를 내수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탑 10이라는 게 뭐냐면 이 탑 10이 이제 스파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 브랜드. 이 스파라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가 뭐예요?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조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성통상은 제조업, 즉 OEM 하는 회사예요. OEM. 그쵸? OEM. 그 생산해서 그냥 주는 납품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뭐냐면 이 제조업체가 기획도 하고 그쵸? 생산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도 하고 생산하고 유통까지 다 하는 그쵸? 기획, 디자인 그 다음에 생산 제조 그 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파 브랜드라고 해요. 전 과정을 제조회사가 하는 그런 것들 스파 브랜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가격을 싸게 하고 어때요?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싸게 하고 어때요? 이제 판매하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품종, 여러 가지 품번, 그러니까 다품종, 즉 회사의 어떤 브랜드의 어떤 여러 가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품번이 많아요. 이게 상품이 품번인데 품번이 상당히 많고 다품종이고 이것을 또 대량 생산으로 다품종 대량 생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스파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요.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 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니클로가 있잖아요. 유니클로.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클로 불매 운동 때문에 약간 뭐 수혜를 본다. 뭐 그런 어떤 관점.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수혜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런 스파 브랜드가 탑 10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있잖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수혜를 본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658억에서 2,882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월 달이 그거예요. 6월 말 법인이에요. 6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이라서 사업 기간이 우리가 보통 다른 회사들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가 한 사업년도잖아요. 이 회사는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가 한 사업년도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6월 말 그리고 이게 이제 9월 말이 이제 1기예요. 1기. 이게 1사분기예요. 지금 1기. 1기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다른 회사들은 3기잖아요. 9월 말이면. 근데 이 회사는 1기예요. 1기.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볼 때.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 보시면 엄청 늘어났죠. 근데 이 회사 보면 2018년도 한번 볼게요. 2000 잠깐만 사업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2019년도 사업보고서.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제 여기는 뭐냐면 6월 말 법인이 2017년도 6월, 2018년도 6월, 2019년도 6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재고자산이 한 2천억 돼 있죠? 2,064억에서 2,300, 2,600. 즉 250억이 증가하고 343억이 증가하고 또 9월 달에 얼마가 증가했어요? 상당히 좀 증가했죠. 또 증가를 했어요. 9월 달에. 계속 재고자산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현금이 묶이는 거잖아요. 현금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재고에 대한 부분을 좀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 재고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현금이 좀 매출 채권도 많고 재고 자산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유형 자산도 상당히 또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매출 채권을 유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차입을 받겠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또 그 3분기 정도에 또 재고를 좀 많이 증가를 시킨 거 일부러 또 더 증가를 시킨 것 같아요. 발열레이 겨울 그 발열레이 쪽에 또 상당히 또 그 증가를 시키고 좀 공격적으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격적으로 여기 보면 탑 10에 그 모델이 원래 유니클로의 모델이 원래 이나영 씨가 유니클로의 모델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탑 10 들어가 보시면 발열레이 이렇게 있어요. 발열레이. 그러면 그 발열레이를 입고 있는 모델이 보면 이나영 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니클로의 모델을 이제 전에 있는 모델을 지금 뭐냐면 탑 10에서 다시 이나영 씨를 탑 10의 모델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발열레이 같은 경우도 한 5배 정도 생산을 증가시켜서 지금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9월 달에 아까 보면 실적 원래 9월 1사분기죠. 이 회사는 9월 달이 다른 회사는 3, 4분기지만 일단 1사분기예요. 1사분기 때 원래 실적이 제일 안 좋아요. 비수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무 제표라든지 그런 상황들 안 좋은데 현금흐름도 안 좋고 이제 겨울에는 2, 4분기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피크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다른 회사는 4, 4분기죠. 겨울이 얼마나 지금 그리고 유니클로 또 수혜로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냐에 따라서 재무 어떤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은 좀 여기 탑 10, 이 회사는 신성동 탑 10, 이게 스파 브랜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탑 10이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 의미가 뭐냐면 탑 10이 10개의 핵심 제품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스파 브랜드 10위 내에 진입한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개의 핵심 제품을 팔고 그 다음에 10위 안에 들어간다. 스파 브랜드 중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컨셉으로 가냐? 저렴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수 있는 유니섹스 캐주얼, 남녀 모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보통 7,900원에서 59,000원까지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7,900에서 59,000원까지 항상 7,900원, 59,000원 이런 식으로 59,900원, 900원을 많이 붙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2018년도 어때요? 니카라과 현지법인 인수했죠. 벌써.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어때요? 베트남 현지법인 인수했죠. 계속 뭔가를 투자를 해요. 돈이 남아나질 않겠죠. 계속 재고 쌓이고 매출 채권 증가하고 매출 채권도 크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계속 투자를 해요. 그렇죠? 해마다. 그럼 뭐예요? 현금 흐름이 당연히 부족하고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이건 재무제표를 안 보더라도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겠구나. 이건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보더라도 매출이 비슷하다면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채 비율도 좀 안 좋아지겠구나 계속 이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유통주식 수는 어때요? 1억 4,300주 상당히 많죠. 많다는 것은 좀 발행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유상증자나 뭐 이렇게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까 상호 주식 나왔죠. 의결권 없는 주식수. 이게 뭐냐면 에이시언 패션에서 가지고 있는 상호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상호 주식은 상법 369조 3항이 상호 주식이고 2항이 자기 주식이에요. 둘 다 의결권이 없는데 이 회사는 어때요? 그 신성통상하고 에이시언 패션하고 서로 10%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을. 신성통상이 에이시언 패션이 신성통상의 15% 가지고 있고 에이시언 에이시언 패션이 15% 가지고 있고 15.3%죠. 그 다음에 신성통상이 에이시언 패션을 22.7%를 가지고 있어요. 10% 이상 서로 상호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 그리고 자기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도 의결권이 없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그 의결권 없는 주식수라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우리가 뭐 배럴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코엘 패션 그 다음에 휠라 코리아 다 읽어봤잖아요. 그 비슷비슷해요. 이게 보면 단지 이제 그래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인체의 유해성, 그다음에 생산량 공해물질 배출 또 뭐가 있냐면 인체 유해성, 그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공해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이제 의류 있죠. 의류를 만약 우리가 OEM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오잖아요. 뭐 수입을 해온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할 때 이렇게 박스 있고 그다음에 안에 비닐로 의류를 싼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포장재 있죠. 포장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또 내야 돼요. 이 정도로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신성통상은 니트 의류, 니트. 이쪽이 좀 강점이라는 거죠. 이 니트 의류의 어떤 수출 기업, 그리고 주문자 상표 부착, OEM 방식으로 수출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대형 바이오 위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니카라과 중남미 현지법인과 더불어 베트남도 올해 또 대규모 신증서를 추진했고, 그래서 생산 능력 캐파가 좀 많이 증가가 됐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패션 부분은 이제 보면 브랜드가 지금 올젠, 지오지아는 박서준 씨가 광고 모델이에요. 그렇죠? NG, 그 다음에 에디션, NG, 그 다음에 탑10, 메일 24365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뭐 점점 갈수록 동종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얀마 쪽에 있고, 유통 부분은 양주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 리모델링해서 97년부터 유통 영업을 시작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도에 한국형 스파 브랜드인 탑10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차별한 초저가인데 탑10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지금이야 유니클로 때문에 유니클로 뭐 상대적인 반사 이익이잖아요. 반사 이익인데 초저가라는 그거 빼놓고는 강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만약 우리가 수학 분석을 하다 보면 강점이 그쵸? 스트렝스 강점이 뭐 아무래도 이게 수출 베이스에 있잖아요. 회사가 계속 OEM 방식으로 많이 수출 유통 이제 그런 안정된 소식력 좀 그런 부분들 소식력 그다음에 뭐 니트 제품에 대한 특화 니트라는 특화 상품군 초저가 이게 제일 뭐 좀 그거죠. 내세울 수 있는 게 초저가. 그리고 또 이제 생산까지 하면서 원가 절감에서 원가 절감하니까 초저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약점은 뭘까? 약점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어떤 디자인이 없다는 거예요. 베이직 좀 약간 베이직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좀 브랜딩 마케팅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낮은 가격 외에는 뭐 특별한 경쟁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젊은층 구매자가 대부분이라서 보통 뭐 연령대를 아주 다양화시킨다고 했는데 보통 젊은 층이에요. 탑 10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젊은 층 위주로 좀 나이 든 분들은 유니클로는 유니클로는 지금 뭐 일본하고 이렇게 좀 불매운동 때문에 그렇지만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다 이렇게 그 하잖아요. 알잖아요. 알고 또 사고 선호하는데 탑 10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위주. 그렇죠? 기회라고 보면 어떨까요? 우선 이제 중국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파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은 뭐예요? 좀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많이 해요. 지금은 뭐냐면 아주 고가 제품이거나 저가 제품, 아주 고가거나 아주 저가거나 이 두 개만 잘 팔려요. 지금 옷이. 이것도 잘 팔리고 이것도 잘 팔려요. 그냥 아주 고가 제품이거나 아주 저가 제품 이 두 가지만 잘 팔려요. 가성비 이것은 뭐예요? 좀 뭔가 남들과 좀 차별화되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이 고가 제품 그래서 스파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가격과 질, 즉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다음에 어떤 위협은 뭘까요? 위협은 너무 많아요. 경쟁자가 뭐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뭐 우선 스파 브랜드 자체가 해외 브랜드도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 브랜드도 벌써 뭐 이랜드 그룹에서 하고 뭐야 월드에서 하고 있는 뭐 스파오도 있고 뭐 이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라, 유니클로, 뭐 에이트, 세컨드 뭐 여러 가지 또 그 브랜드 경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래서 또 경기 침체로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예, 위험 요소죠.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생산 능력은 좀 설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게 뭐 엄청나 많아요. 이 회사는 여기 보시면 뭐 수출 부분, 해외 거래처, 국내 부분, 직영점, 대리점, 특판, 그렇죠? 유통 부분. 직영점은 이 회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대리점은 도소매 알죠? 특판은 말 그대로 백화점이나 거기다 뭐예요? 가판에다 이렇게 해놓고 파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싸기 때문에 좀 싼 그 뭐야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특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이게 진열 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유니클로 같은 경우 상당히 이쁘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열 자체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고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아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 채권이 보면 여기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이 지금 950억대예요. 950억대. 910억까지 이제 매출 채권이 줄어들었다가 이게 줄어든 게 뭐냐면 유동화 하는 거죠. 유동화. 담보로 해서 이제 유동화해서 이제 이게 예, 매출 채권이 이제 좀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또 늘어났죠.
1분기에 늘어났어요. 1분기에 늘어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계속 한 2,000억대에서 300억대, 600억대까지 지금 200억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재고자산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생산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또 늘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생산까지 하잖아요. 생산까지 하면 이제 항상 욕심이 생겨요. 욕심.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 욕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이 생산부서 같은 경우는 생산부서나 회계부서나 영업부서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해요. 왜? 생산을 많이 하면 어때요? 제조간접비가 배부가 되잖아요. 배부가 되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게 단가가 줄어들어요. 똑같은 생산량이 적으면 이 제조간접비는 고정이 돼 있다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두 개, 하나에 50만 원씩 배부가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라면.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뭐 100개다. 그러면 하나에 어때요? 되게 적게가 되잖아요. 뭐 100만 원이면 뭐 1원씩 얼마예요? 만 원씩 배분이 되잖아요. 배부가.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씩 배부가 된 것보다는 만 원씩 배부가 되면 원가가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 생산부서, 회계부서도 당연히 회계이익이 증가하고 영업부서는 어때요? 내가 영업을 할 때 어때요? 물건이 제때 있어야 돼요. 물건이 없으면 그거잖아요. 자꾸 거래처한테 왜 물건 줘. 이거 잘 팔리는데 왜 물건이 없어. 이것도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 영업부서도 최대한 재고가 있는 걸 선호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누구 하나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뭐 CFO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은 가장 비수기예요, 비수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 팔리면 이제 여기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안 팔리면 재고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 비수기고. 그런데 이때 재고가 이제 또 그 12월 달이나 이때 좀 많이 팔릴 거란 말이죠. 겨울에 좀 많이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늘려가지고 이게 팔릴 걸 대비해서 또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발주를 줄 때 몇 개월 전에 주잖아요. 몇 개월 우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 전에 발주를 주고 생산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판매가 이제 안 일어나면 이제 이 재고가 이제 쌓이는 거죠. 나중에 이제 4분기 지금 2분기죠. 이 회사는 헷갈려요. 지금 6월 말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겨울 그다음에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팔리느냐에 따라서 또 매출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현금 흐름도 많이 다시 또 반전이 될 거예요. 이 회사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그렇죠. 예, 유형자산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이 회사는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죠. 좀 장기 차입금은 줄어들었지만 이걸로 유동성으로 대체돼서 줄어들었지만 유동성 사채 보면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채가 지금 198%에서 221%로 늘어났어요. 부채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2017년도예요. 2017년도가 180% 부채 비율이, 2018년도가 183%, 2019년도가 198%. 점점 갈수록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요. 부채 비율이. 거기다가 이제 1분기 때는 221%까지 늘어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늘어났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 뭐라고 했어요? 누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익이 누적된 거예요. 이익이 누적된 거. 근데 이 회사는 뭐 조금씩은 증가하지만 이익이 증가했지만 어때요? 자본잉여금도 같이 증가했죠. 자본잉여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때는 없지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이익잉여금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중간중간 자금 조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을. 이 회사는 좀 자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중간중간 조달을 해서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주식을 발행을 했다든지, 유상증자를 아니면 전환사채를 했다든지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뭐랄까,
좀 자금이 이익이 나더라도 좀 자금이 부족한 순간순간이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률을 보면 3.9%예요. 한 자리 숫자예요. 2.4% 작년도 2.4%고. 자, 코엘 패션 같은 경우 9월 달에 보면, 이 코엘 패션에 이게 9월 달이거든요. 똑같은 기간을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16.4%, 18%, 작년에는 18%고 16.4%. 떨어졌지만 두 자릿수예요. 휠라코리아는 영업이익률이 14.4%, 9월 달이 비수기치, 그 다음에 작년도도 10% 해서 휠라코리아는 영업이익률이 올랐지만 두 자리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3.9%, 2.4%에서 3.9% 올랐지만 한 자리 숫자라는 것은 뭐냐면 박리담회한다는 거예요. 싸게 대량으로 많이 밀어낸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대량 싼 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 회사는. 왜? 우리가 재고 관리를 하려면 이제 보통 좀 단가가 있으면 그 재고 이제 요즘은 어떤 식으로 재고 관리하냐면 지금 라벨을 붙이잖아요. 라벨 그래서 라벨 리더기로 이렇게 해서 리더기로 찍어서 ERP 시스템에 자동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제 부가가치가 좀 있는 제품들 그리고 제품이 많잖아요. 거기도 지금 RFID라고 이 칩을 넣어요. 라벨지 사이에 RFID라고 넣으면 뭐냐면 그 이런 어떤 사이를 지나가면 이 상자 안에 어떤 색상에 어떤 사이즈에 어떤 품번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쫙 몇 개가 있는지까지 숫자까지 해서 쫙 파악이 돼요. 그 정도로 재고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지금은 RFID. 그래서 만약 이게 근데 이게 단가가 너무 싸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이걸 전부 다 하기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약간은 좀 고급 브랜드면 RFID를 넣어서 재고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재고 관리도 쉽고 재고 관리하는 사람도 덜 들어요. 왜? 여기만 딱 들어가면 가고 스마트 유통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하면 훨씬 편한데 이 라벨주라면 일일이 그 뭐야 라벨 리더기로 계속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 상자 같은 경우는 상자 안에 칠을 잘 몰라요. 그러면 밖에다 이제 이거 라벨지를 붙여서 찍고 계속 찍어야 돼. 찍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RFID를 넣으면 그냥 통과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쫙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재고가 내가 어떤 재고가 어떻게 뭐 몇 개가 있는지가 파악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이 회사는 RFID 칩을 넣기는 쉽지 않겠다. 왜?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하기가 내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리담회 같은 경우는. 예. 몰라요. 이거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회사에다. 제 추측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익률이 좀 적다. 이 회사는 한번 이익률 이렇게 딱 보면 적다. 한번 이익률이 볼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2016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건 비수기 때 이익률이고 이것은 1년치 16년, 17년, 18년도 한번 볼게요. 한 1%, 2%, 4%. 그래도 이익률은 조금씩 올라오죠? 올라와요. 올라오고 2018년도에부터 19년도까지 4%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비수기 때 3.9%로 떨어졌죠. 그쵸? 3.9%. 비수기 때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익률이 그나마 지금 절대적인 이익률은 낮지만 이익률이 조금씩 올라온다. 이것은 뭐냐면 재고도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원가 절감이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이 재고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생산이 늘어나면 원가 절감이 든다. 대신에 뭐가 좀 안 좋아지냐? 현금 흐름은 안 좋겠다. 여기 보면 1분기예요. 여기 1분기. 이건 9월 달이라는 거. 이 회사는 9월 달이 1분기예요. 이거 사업부서 읽다가 헷갈리지 마세요. 9월 달. 이게 9월 1분기 때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35억 매출이 순이익인데 107억이 마이너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순이익이 7억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71억이 마이너스예요. 1분기 때 지금 안 좋죠? 자 그러면 한번 1분기치는 2018년도도 한번 볼까요? 2018년도 그럼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1억이지만 105억이 이거 적자죠. 적자인 상태에서
지금 105억이 또 마이너스예요. 현금 흐름도. 단기 순이익도 적자고. 2018년도는 흑자로 돌아섰고 35억. 그쵸? 근데 현금 흐름이 안 좋고. 현금 흐름이 계속 안 좋잖아요. 이 회사는.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2016년도 9월달 한번 볼게요. 9월달 그러면 2014년도, 15년도, 15년도, 16년도 1, 4분기 나오죠. 9월달 이게 9월달이에요. 9월달 9월달이 1분기 보면 안 좋아요. 항상 1분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영업활동 현금이 엄청 좋아요. 이때 이제 아마 이런 이제 사업보고서 읽다 보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뉴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회사들은 한 번씩 어떤 자기 회사의 제품이 빵 뜰 때가 있어요. 팍 뜰 때가 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좋아질 때가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떴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기치 않게. 좀 근데 이렇게 들쑥날쭉한 회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관성 있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회사가 좋죠. 왜? 이것은 자기가 기획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을 해서 성공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회사들은 뭐냐면 내가 기획을 했는데 예측이 좀 많이 불발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막 이렇게 어느 때는 갑자기 이렇게 가고 막 내가 예측을 못한다는 거 회사에서 기획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획력이 떨어지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뜬다. 그 운이잖아요. 예, 그건 실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현금흐름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것 때문에 좀 영업활동 현금이 안 좋잖아요. 자 매출 채권 늘어나요. 재고자산도 늘어나요. 어때요? 당연히 현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재고자산도 많은데 그리고 또 뭐예요?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면 유형자산을 또 취득해요. 자, 이 회사 한번 볼게요. 이 특성을 보면 이거는 그예 이건 사업 보고서예요. 이건 분기 보고서고 1분기치. 이것은 12개월치예요. 12개월치. 이게 뭐냐면 이것은 자, 이게 2016년도 그러니까 16년에서 17년도 2017년도 16년에서 17년도 6월 달까지 그다음에 17년도 1월 7월에서 18년도 6월까지 그다음에 2018년도 7월에서 2019년도 6월까지예요. 보면 자 6월 달까지는 항상 뭐예요? 다시 돌아서요 이게. 그쵸? 현금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괜찮죠? 단기순이익도 나오고 79억, 75억, 52억. 그쵸? 648억, 117억. 그러니까 이 회사는 1년치를 보면 나름 이익도 나오고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요. 이때가 뭐냐면 겨울에 아마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그래서 2분기 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2분기치. 2분기치를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2분기치 원래 사업 보고서를 분기 보고서를 쭉 뽑으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추측인데, 보통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을 투자할 때는 뭐 어때요? 가장 안 좋을 때 투자해서 뭐 좋을 때 그냥 팔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 꾸준히 우상향 하는 회사면 오랫동안 보유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면 계절성을 파악해서 가장 안 좋고 힘들 때 사서 뭐 좋을 때 팔고 나와야 되는 대신에 가격도 분석을 해야 되죠. 가격이 이미 뭐 여러 가지 어떤 테마에 의해서 올랐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테마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그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볼게요. 주석은 그렇게 많이 안 볼게요. 주석은 많이 안 보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볼만한 사항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유동화해서 뭐 그 자산에 후순위 채권 있는 거, 그 다음에 임원들 한번 볼까요? 임원들 간단하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염태수 회장님 있고, 그다음에 부회장이 이제 염건준이라고 이게 동생이에요, 동생. 염태준 회장의 동생이고, 상무부가 박기찬이라고 사위예요, 사위.
뭐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건 없고. 예. 타법인 출자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밖에 뭐 특별한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예, 이제 이거 네오스타 제4차 뭐 톱10 직영점에 대한 당내 매출 채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뭐 이런 것들. 예. 매출 채권을 유동화할 목적 어디치 이건 부차는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를 보실 때 그냥 내가 알던 모르던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들은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용어들을 다 공부를 하셔요. 그게 지금은 뭐 그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른 회사들 계속 읽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더 빨라져요. 이게 읽는 게. 왜냐하면 내가 아는 용어들이 많으니까. 뭐 저도 회계하는 사람이지 뭐 제가 모르잖아요. 뭐 수출 뭐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또 계속 읽다 보고 하다 보면 늘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 배럴, 그 다음에 휠라코리아, 코엘 패션, 그 다음에 신성통상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의류 패션 업체를 더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할 건지 한번 고민해보고 뭐 올릴지 안 올릴지는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